식사들 하셨습니까? 날씨가 벌써 쌀쌀해졌습니다. 더위가 물러가고 라이딩 할 만한 날이 며칠 전 같은데 벌써 시즌오프를 하신 분도 계시고 뭐 그렇습니다. 저희도 사실상 시즌오프 당했죠. 그래봐야 평년보다 1, 2주 빨리 시즌오프를 한 것이라 별 감흥은 없습니다만은 제 오토바이에 전기 문제가 좀 있어서 방향지시 등 릴레이가 지속적으로 나가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 심상치 않아서 일단 오토바이를 세웠습니다. 배선은 참 고치기도 쉽지 않은 데다가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 같아서 일단은 접었습니다. 미련이 약간 있기는 한데 뭐 내년도 있고 후년도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얼마 남지 않은 라이딩 적기에 단풍도 맛있는 먹을 것도 풍성하게 안전하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오토바이를 타면서 느끼는 이건 좀 아닌데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거는 초보들이 무작정 도전을 하면은 아주 위험한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상식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토바이에 관한 이야기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오토바이는 본격적으로 생산한 지가 할리가 올해가 120주년이 1903년부터 인디언은 1901년부터 시작을 했죠. 역사적으로 보면 엄청 오래된 거죠. 사실 인디언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인디언이 더 오래되었다고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인디언이 사실은 1959년에 파산을 했다가 이름만 여기저기 팔려다니다가 2011년에 캐나다에 근거를 두고 있는 봄바르디어라는 항공기 철도 중공업 기반 회사로 이 그룹사 이하의 폴라리스에서 인디안 모터사이클을 본격적으로 인수하면서부터 부활하기 시작해서 인디안 역사는 조금 역사 단절이 조금 있습니다. 둘 다 역사는 있다고 하지만은 오토바이는 미국에서 발명한 것이 아닌 독일이 원산지입니다. 오토바이 역사는 자전거하고 자동차 발명에서 출발을 하죠. 그런데 자전거와 오토바이 발명은 시기적으로 거의 동시대에 발전을 합니다. 자전거가 조향장치를 갖추고 페달이 달린 자전거가 등장한 것은 1839년이고 오토바이가 다임러에 의해 발명된 것은 1885년도라고 합니다. 다임러는 여러분이 아는 그 다임러 벤츠입니다. 채 50년도 아닌 46년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것에 저도 좀 놀랐습니다. 자전거의 원리는 자전거의 앞바퀴 회전 운동 속에서도 관성의 법칙이 적용되는데 이것을 각 운동량 보전 법칙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가 앞으로 나가는 거죠. 용어가 좀 어렵죠. 물리학과 공학의 결합체라는 뜻으로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 같습니다. 뭐든지 수학, 과학의 영향으로 가면은 어렵죠. 하물며 오토바이는 공학기술의 결정체입니다. 요즘은 전자, 전기공학까지 추가된 기술이 적용되고요. 자전거도 어려운데 오토바이는 더더욱 어려워지죠. 오토바이는 자전거와 다른 엔진 구동 메커니즘과 속도가 있어서 더욱 어렵습니다. 문제는 자전거 사고와 오토바이 사고는 비교할 대상이 아니란 거죠. 어떤 운행수단보다 위험합니다. 하물며 비행기보다도 훨씬 더 위험하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많이 타는 것은 그만큼 아드레날린이 뿜어져 나오는 즐거움과 나름의 낭만과 멋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거나 잘못 적용하고 있는 오토바이 라이딩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카운트 스티어입니다. 아마도 이 기술을 이해하는 것이 초보와 중수 정도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기술일 정도로 어려운 스킬이죠. 아주 유효적절하게 사용하시는 분은 고수로 분류가 될 정도로 고급 스킬입니다. 카운터 스티어링이라는 것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회전 관성체의 반작용 원리, 회전체를 오른쪽으로 밀면 왼쪽으로 가려하고 아래로 누르면은 일어서려는 반발력이 생긴다라는 원리를 이용한 선회법입니다. 선회하려는 방향의 안쪽 핸들을 앞쪽으로 살짝 밀어주는 방법이죠. 이것을 수학적, 물리적으로 증명하게 되면은 일상에 적용하기 어려운 일이죠. 회전 관성체의 반작용 원리를 구글에 검색하면 이런 게 나옵니다. 문과 출신은 처음 보는 기호도 나오네요. 저는 가지나 수학이 꽝이었던 입장으로는 드릴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핸들을 왼쪽으로 밀면 왼쪽으로 선회하고 오른쪽으로 밀면 오른쪽으로 선회한다는 뜻입니다. 핸들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분은 그림처럼 진행 방향 반대로 조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거리 여행에 필요한 것이라는 영상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적당히 이런껏 사용하면 엄청 편하게 코너를 돌 수 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 때나 막 사용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전거는 거의 적용이 안 됩니다만은 왜냐하면 어느 정도 가속도가 있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보통은 한 20-30km 이상은 돼야지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다른 예로 말씀드리면은 달리는 도로에 장애물이 있다고 가정한다면은 급하게 핸들 조작과 체중을 실어도 안 피해지는 경우가 가끔 있죠. 오토바이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움직이지 않는 경우죠.
그런데 이 그림처럼 오토바이를 반대 방향으로 살짝 기울였다가 회피하면 쉽게 회피가 됩니다. 이것을 카운터 스티어링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효과를 유턴에 적용하시면은 유턴 반경이 엄청나게 작게 돼서 쉽게 유턴이 가능하기도 하죠. 네, 이런 카운터 스티어링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터에 가셔서 팔자로 열심히 돌다 보면은 언젠가 몸이 반응을 하죠. 이렇게 몸이 반응할 정도로 연습만이 이거를 적용할 수 있는 길이죠. 간혹 질문 중에 고속에서도 적용 가능하냐인데, 고속이라는 것이 얼마나 빠른 속도냐 하는 것이 상대적이라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은 제 생각에서는 제 미라즈 650 기준으로 한 150 정도 이상의 속도에서 적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속도는 오토바이 종류나 성격, 성능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R차나 F차, 네이키드에서는 더 높은 속도가 될 수도 있고요, 스쿠터나 아메리칸에서는 더 낮은 속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은 핸들을 미는 행위가 동일하게 핸들을 밀어도 오토바이가 넘어가는 각도, 즉 리닝 각도가 다르다는 것에 있습니다. 속도가 빠를수록 오토바이가 빨리 많이 넘어갑니다. 만약에 달리다 내가 원하는 각도보다 오토바이가 많이 넘어가면은 결국 오버스티어가 나죠. 오토바이가 회전 방향으로 훅 말려들어와 뒷바퀴가 털리거나 밀려서 전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속도에 따른 미는 양과 회전 각도에 따른 미는 양의 차이를 감각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단점이자 막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절대 오토바이에 적응이 안 됐거나 속도나 코너링 감각이 없으신 상태에서 사용을 한다면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스킬이 오버스티어링입니다. 처음 입문하신 분들은 장애물 회피나 유턴을 위해서는 꼭 배워야 하는 스킬이지만은 라이딩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스킬인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웬만하시면은 처음에는 허벅지로 니 그립을 꽉 잡고 몸으로 코너링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적응이 돼서 중수 정도 가시면은 카운터로 코너링이 됩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리막 주행. 제가 제일 싫어하는 주행이 내리막 주행입니다. 솔직히 내리막 주행이 자신도 별로 없고 몇 번 깔다 보니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특히 싫은 곳이 내리막에 헤어핀이 있으면은 정말 싫어합니다. 뭐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면도 있지만은 그만큼 내리막 주행이 위험하고 어렵습니다. 보통은 오토바이 출력이 부족한 저배계량에서는 속도를 낼 수 있으니 좋아들 하시는데, 미들급 이상의 오토바이들은 내리막이 훨씬 주행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오토바이 자체의 무게로 가속도가 붙는 데다가 노면에 모래나 요즘 같은 시기에는 이슬이나 낙엽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밟으면은 앞뒤 바퀴가 동시에 털리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뭐 순간 쫄깃하죠. 보통 같은 길을 오를 땐 4단으로 올라가는 길을 내려올 때는 5단, 6단으로 내려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속도는 브레이크 조절로 하면서 내려오는 분이 참 많죠. 뭐 경사가 일반적인 10도 이하라면 충분한 가능한 일인데, 그보다 경사가 더 심하다면 정말로 위험한 주행 습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시골 꼬불거리는 길이나 2차선 급경사 내리막을 그렇게 주행하는 것은 사고의 위험 요소를 안고 라이딩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내려올 때의 기어 포지션은 최소한 올라갈 때와 같은 기어 포지션이 정상입니다. 올라갈 때 4단으로 올라갔으면 정상적인 노면이라면 4단, 만약에 비나 이슬로 젖어 있으면 3단 정도가 정상입니다. 엔진 브레이크로 내려와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으면 갑작스러운 브레이킹으로 슬립하거나 속도 제어 실패로 코너에서 차선을 이탈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부 라이더들이 내리막 코너를 즐기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 생각은 어쩌면 유행수로 사고가 나지 않고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간혹 내리막 코너에서 가속도를 못 이기고 길 밖으로 날아가는 사고가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사고는 내면 대형 사고죠. 올 여름에도 대관령에서 이런 사고로 남의 집 안방까지 뚫고 들어간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고의 당사자가 본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절대 사고가 안 난다고 안전한 라이딩 습관이 아닌 겁니다. 내리막에서는 절대 감속과 엔진 브레이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속도와 기어 포지션. 수동 오토바이 처음 입문하신 초보 때 많이 고생하는 것이 기어 포지션이죠. 기어 바꾸는 것 자체가 힘든 시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적응이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속도와 운전 감각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실제 이 문제에 대한 두려움으로 오토바이를 포기하거나 스쿠터로 가시는 분이 꽤 있는 줄로 압니다. 그만큼 어려운 문제죠. 대부분 기어 포지션을 속도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 오는 이질감 때문에 적응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초보 때 교육을 시킬 때도 대부분 속도에 맞춰서 기어를 바꾸라고 하는 교육을 많이 하고 있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많이 타는 자동차보다 오토바이는 RPM이 굉장히 높죠. 요즘 차들은 휘발유 차도 2000에서 3000 RPM 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예전 차들은 톱급발이 없어서 RPM이 좀 높았습니다. 한 3000원 돼야 차가 좀 나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만은 요즘은 1500rpm만 돼도 차가 잘 나갑니다. 순전히 연비 때문에 초반에 토크를 몰아놔서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차량 성능이 좋아져서 그렇습니다. 아마도 요즘 차와 비슷한 RPM을 가진 오토바이는 할리밖에 없을 겁니다. 그 외의 오토바이들은 보통 5000에서 7000rpm부터 토크감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최고 RPM도 보통은 9000에서 12000 정도이고 R차의 경우는 어떤 기종은 16000rpm까지 올라가는 기종도 있습니다. 차량으로는 상상도 못하는 RPM이죠. 여기서 위화감, 저항감이 생겨서 적응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또 폭발적인 추진력이나 튀어나가는 가속도 때문에 놀라서 적응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빨리 적응하는 방법은 절대 속도를 무시하시고 본인이 심적으로 적응 가능한 RPM의 기어 변속을 하는 버릇을 들이시는 겁니다. 너무 낮은 RPM에서는 오토바이가 벌컥벌컥하죠. 그러면 한 1000rpm 높게 기어 변속을 하시면 됩니다. 아마도 울컥거리지 않고 오토바이가 잘 나가는 RPM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토바이마다 적정 RPM이 다르기 때문에 딱 얼마다 라고 이야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적응이 되시면은 조금씩 RPM을 높여서 변속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고 RPM은 토크가 최고점이 되는 순간까지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마력이 최고점까지 사용하는 것이 맞지만은 그렇게까지 RPM을 올려서 사용하는 것은 일반 도로에서는 약간 오버죠. 우선 오토바이 경주 선수라면은 그렇게 해야 하지만은 일반인이 그렇게 RPM을 운영하는 것은 그냥 낭비고 오토바이 작살내는 지름길입니다. 오토바이 경주 선수야 우승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엔진 뻗어도 내 돈으로 안 고쳐도 되지만은 일반인은 그렇게 RPM 운영하면 엔진 금방 맛이 가죠. 결국 내 돈으로 고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당히 땡기시고 다녀야 됩니다. 엔진 내구성이 좋다는 미라즈 650도 한 개까지 몰아붙이면 3시간이면 뻗습니다. 제가 그래서 엔진 동판 가스켓이 터져서 오버홀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RPM 게이지가 없는 기종들이 많죠. 그런 경우는 소리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속도계를 보면서 자꾸 기아 변속하는 버릇을 들이시면은 라이딩에 집중도 안되고 시야가 다른 데를 보고 있고 적응만 더 힘들어지죠. 엔진음에 집중하셔서 소리로 판단하시고 기어를 변속하는 버릇을 들이시면은 타 기종으로 비변하셔도 쉽게 적응이 가능합니다.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처음 88 오토바이로 배우고 RPM 게이지가 없는 기종을 많이 타다 보니까 우연히 깨우친 노하우입니다. 기어 변속은 엔진음에 집중하시고 변속을 해보십시오. 확실히 적응이 빨라집니다. 네 번째, 대열주행 도코다이. 제가 대열주행 떼빅을 신랄하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3대 이상 대열주행하는 것은 불법이고 민폐를 많이 끼치는 주행 방법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잘 응용만 한다면은 초보를 동반한 라이딩을 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단 조건은 5명 이하의 대열주행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열주행의 장점도 있고 도코다이의 장점도 있습니다. 대열주행의 가장 큰 장점은 초보자를 안전하게 이끌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앞에 로드가 길을 안내하며 전체적인 속도나 대열을 이끌고 2번, 4번 자리에 초보를 위치하고 3번은 중수 이상, 맨 뒤에 고수급 라이더를 배치해서 전체적으로 대열을 유지하면서 달리는 정도는 초보 양성과 라이딩이란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용납된 대열 주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완전 초보 입문자가 혼자 오토바이를 끌고 대로에 나간다는 것은 웬만한 강심장 가지고는 도전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가장 현실적인 초보자 양성 방법을 도와주는 방법이 대열 주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명의 주행은 로드, 초보, 고수의 조합이면 훨씬 더 좋은 조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 잡지에서도 최대 5에서 7인이 가장 적절한 조합이라고 추천을 합니다. 그 이상 더 많은 사람이 대열주행을 한다는 것은 민폐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2인 조합의 로드 초보의 배열이나 초보 로드의 조합보다도 3인 조합이 가장 이상적인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코다이 하시는 분도 많죠. 이것저것 다 해보신 고수들이 많이 선택하는 라이딩 형태입니다. 저도 한때 도코다이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장점도 많은 반면 단점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단점은 라이딩 완급 조절이 안되고 무리하게 달리는 경우가 좀 생깁니다. 또 흥이 안 나죠. 그러다 보니 이게 별 재미가 없습니다. 또 재미가 없으니까 잘 안 나가게 되죠. 그리고 어디 가서 혼자 밥 먹는 것도 그렇고 쉬는 것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그냥 달리기만 하다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 달리는 것이 둘이 달리는 것보다 재미가 없어서 이제는 혼자 잘 안 다닙니다. 만약 어디 가다 고장이나 주유 타임을 놓쳐서 앵꼬라도 나면은 난감하죠. 그래서 둘의 조합이 어찌 보면 최상의 조합 같습니다.
또 초보는 어디 혼자 나가는 것 자체가 무섭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걸 쉽게 극복하시는 분들은 잘 다니시는데 극복을 못하면 포기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렇다고 초보들끼리 뭉쳐서 대열 주행하는 것은 정말 비추천합니다. 서로 배울 것도 없고 엉뚱한 라이딩을 해서 민폐를 끼치거나 사고 확률이 높아지죠. 또 사고 예방이나 대처가 전혀 안 되고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행동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절대 초보끼리 뭉쳐서 다니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초보끼리 개떼마냥 뭉쳐 다니면 100% 사고 친다는 게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초보라서 배우고 싶으면은 지역 카페나 라인, 카카오톡 카페에 많은 라이더들이 활동하고 있으니까 DM으로 부탁하시면 됩니다. 날짜 서로 맞춰서 어레인지 하시면은 점심 대접하고 배우시면 됩니다. 대부분 고수들이 밥을 사줄 가능성이 더 많지만은 최소한 커피라도 사들고 가서 부탁하시면서 배우시면 됩니다. 특히 여성분이라면은 서로 가르쳐 준다고 할 겁니다. 꼭 경험이 많은 라이더에게 배우시면은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라이딩 스킬과 경험담을 듣게 될 겁니다. 이 라이딩 경험은 딱 군대 이야기와 비슷하지만은 군대 이야기도 군대 가기 전에 들으면 엄청 도움된다는 것은 아마도 대한민국 남자들은 알 겁니다. 라이더로 살아남는 경험담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 경험담을 기초로 해서 내가 선배들이 하던 실수를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야기는 초보가 하면 안 되거나 위험한 스킬에 관한 이야기를 알아봤습니다. 오토바이란 취미가 어렵습니다.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어렵다는 것을 느끼는 취미이기도 하죠. 아마도 극복해나가며 즐기는 취미라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추어 초보를 빨리 탈출해서 마음껏 즐기는 그날 위해 연습도 연습하셔야지 안전한 라이딩이 됩니다. 날이 많이 좋습니다. 즐거운 라이딩, 안전한 복귀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